게슈탈트 코칭 4장, 게슈탈트 코칭의 본래 영역. 기업 코칭의 다양한 주제 가운데 하나지만 조직적 맥락에서 개인 코칭은 대부분 개인의 향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코칭을 위한 더 넓은 장을 마련하여 관련된 주제, 이슈, 안건 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각각은 독특한 특성이 있고 코치들에게는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수행 능력 향상. 리카르도는 글로벌 제조회사의 상무이사였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둔 본사 경영진은 그의 담당 지역에 대해서 3년 안에 수익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재무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리카르도의 리더십은 그의 지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의 리더들과 함께 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리카르도는 엄청난 추진력, 결단력, 그리고 충성심 같은 몇 가지 인상적인 강점과 자질로 회사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도부인 본사 경영진은 리카르도의 구식이고 독재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카르도의 이러한 면이 재능 있는 많은 인재가 최근 몇 년간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퇴직자 면접에서 그들의 관점들이 솔직하게 표현되었고 몇 가지 공통된 주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리카르도에게는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즉 자기 방법만이 옳다고 믿었고 다른 어떤 견해에도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속 부하들은 이에 실망을 느꼈고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상사들은 리카르도가 최고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릇된 리더십 문화를 형성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양한 선택권들을 고려한 뒤 그들은 리카르도의 행동 변화와 리더십 방식에 대해 함께 일할 임원 코치를 찾기로 했습니다. 수석 관리자로서 그의 수행 능력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 그는 교체될 것입니다. 생존과 번영. 업무 환경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 결과 통제해야 하는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업무량이 증가하여 많은 리더가 물리적, 정신적 능력의 한계를 시험당하는 일련의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수천 마일이나 되는 국내외 출장을 가야 하고 거의 매주 대부분 시간을 호텔에서 묵으며 자기 집에서 자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장 숙련되고 원만하며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돌보며 그들의 사생활과 가족의 삶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등 전반적으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불행한 날들은 그저 지나치고 견뎌낼 뿐입니다. 한 오스트리아 기업의 중역인 마틴은 그가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몇 년간 최소한의 수면과 빈약한 식사를 하면서 점점 더 긴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마틴은 자기 판단으로 약을 투여하고 담배를 너무 피우며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마틴의 아내와 가족들은 그 모든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걱정했습니다. 부부는 불안정한 휴식을 취하고 그의 아내 캐스티는 그가 특히 바쁘고 압박받는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를 혼자 두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평소대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채 오후 9시쯤 퇴근하였고 사무실에서 집까지 보통 1시간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가족들이 저녁을 일찍 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먹게 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를 위해 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음식과 맥주 몇 잔을 마신 뒤 11시 이후 취침에 들었고 오전 5시에는 사무실에 가고 있으리라 여기며 4-5시간은 잘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마틴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베개에 닿았을 때 그는 사업에 관한 문제와 걱정 것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고
무언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2시간 정도 잠을 자려고 애쓰다 포기하고 일어나서 샤워를 한 뒤 옷을 갈아입고 사무실로 돌아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벽 2시 반에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틴에게도 이는 극단적이었고 내면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은 채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난 정말로 이것에 대해 무언가 해야만 해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2년 전 함께 일했던 코치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당시에도 같은 문제들이 있었고 코치와 함께 논의했지만 그것들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때 그 주제들에 대해서 작업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것이 코칭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때는 코칭이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코치에게 전화를 걸고 다시 만나자는 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마틴의 이야기는 많은 임원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임원 코칭의 일반적인 초점은 과중한 업무와 과다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임원진을 지원하여 그들이 헤쳐나올 수 있게 돕는 데 있습니다. 개인 개발과 잠재력 실현. 코칭의 2가지 중요한 주제인 수행 능력 향상과 문제 해결은 코칭 개입이 행동과 역량 목록을 확대하고 리더십 스타일의 범위를 확장하며 압력과 스트레스를 다루는 전략이 변화할수록 지지하는 데 맞춰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경영진과의 코칭에서 코치가 하는 대부분 일은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코칭을 위임하는 HR 담당 이사에 의해 주도되는 리더십 코칭에 초점을 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요구되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더 크고 중요한 무언가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발달에 관한 관심은 이 문제에 대해 말해줍니다. 패트리와 같은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지식, 새로운 기술, 능력과 행동을 준비하게 해준다면 그것들이 추후 역량과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필요한 기술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면 문제를 잘게 쪼개어 분석하며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수평적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비유는 유리잔 안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더 다양한 지식, 기술, 능력이 개발되면서 유리잔은 가득 차게 됩니다. 새로운 문제점이 확인되면 그 해답은 새롭거나 더 나은 유리잔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구와 기술들을 지속해서 찾아야 하는 코치들은 그들의 유리잔을 효율적으로 채워야 하는 임무에서는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칭, 리더십 또는 어떠한 형식의 실천이든 가장 좋은 것은 유리잔에 되도록 최선의 재료를 채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 전문 개발 프로그램 등이 수평적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많은 사람이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능숙한 수행을 위한 제대로 된 훈련과 지식 습득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기업 경영자들은 회계와 인사관리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리더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 조직의 재무 실적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치들은 경청하고 탐구하는 질문을 던지며 능숙하게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핵심 기술, 정보성 내용과 기술적 전문 지식은 전 분야에 걸쳐서 요구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허둥대거나 형편없는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따라서 수평적 학습과 발달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리더십 영역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그것들이 항상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리카도와 마틴을 묘사한 앞의 사례들을 되돌아보면 추가적인 역량을 키우고
행동 목록을 늘리고 그들의 리더십 방식을 다양하게 하며 압력과 스트레스에 대처할 전략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해답이 아닐까? 이러한 점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실제 이 두 중역 간부는 대인관계 기술과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마틴은 시간과 스트레스 관리 과정에 참여했고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행동하게 하고 일과 생활 속의 문제들로 이어지게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더 일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직적 발달은 인사이드 아웃 학습이고 성찰의 바탕을 두며 알아차림을 향상하고 개인적인 통찰에 기초한 다른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흔히 확장된 관점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심도 있는 자기 검증을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하드 드라이브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체제 자체를 변환하는 것입니다. 캐건과 레이의 주요 저서 가운데 하나인 변화 면역에서는 수직적 발달을 위한 추진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 딜레마 또는 도전으로 인하여 지속해서 좌절감을 느낀다. 그것은 그들의 현재 사고방식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그것은 그들이 깊이 있게 관심을 두는 삶의 영역 속에 있다. 불안과 갈등이 지속되는데도 그들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지원이 있다. 수평적 학습과 대조적으로 수직적 발달은 학습한 만큼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면서 왜 그것이 어려운가에 대한 중요한 이유는 흔히 무언가를 놓아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실과 그에 대한 두려움은 수직적 발달과 관련됩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들, 핵심 신념과 가정, 세상을 보는 이전의 방식 또는 이전처럼 더는 효과적이지 않음에도 믿을 수 있다고 여기는 방식들을 놓아줄 수 있게 합니다. 변화 과정은 내적인 것의 하나이며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여행이고 훈련되지 않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그것은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타인이 알아보고 지금 그 또는 그녀와는 상당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수직적 성장과 학습을 가속하는 많은 발달 과정과 삶의 경험들이 확인되었으며 아래 상자 4.1에 그것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자 4.1 수직적 성장을 촉진하는 삶의 경험과 발달 과정 1. 역할과 임무 확장 2. 당신이 속한 문화나 하위 문화 외의 삶 3. 내적 변화를 지원하는 환경 또는 일련의 관계들 4. 경험 학습이 포함된 강력한 수직적 발달 프로그램 5. 치료, 상담 또는 심리지향적인 코칭 작업 6. 영적 활동 7. 태극권, 요가 명상, 마음 챙김 그리고 다른 내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과정들 게슈탈트 연결 수평적, 수직적 학습 구조에 대한 완전한 검토는 이 책의 범위 밖에 있지만 저자는 게슈탈트가 이 새로운 연구 분야에 제공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게슈탈트 접근의 두드러진 특징은 성장, 발달, 변화의 토대로서 알아차림의 향상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게슈탈트는 수십 년 동안 작업한 결과 의식을 향상하고 사람들의 심리적 정서적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한 공통점도 있습니다. 수평적 학습 패러다임에서 전문가와 함께 해답을 찾고 더 나은 지식과 기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슈탈트 관점 그리고 수직학습적 접근에서의 도전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의 자율성, 자기 효능감, 자기 주체성 등을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상자 4.2 개인 성장과 개발 안건 1.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2. 자기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더 잘 표현하고 싶다. 3. 한 단계 성장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 4. 무언가를 열고 나와 스스로 더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다. 5. 잠재력을 실현하고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망이 있다. 6. 자기만의 목적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7.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다 잘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8. 타인과 좀 더 잘 접촉하고 연결되기를 원한다. 개인 개발을 위한 게슈탈트 코칭 접근. 게슈탈트 코치들은 고객의 개인적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돕기 위해 지원합니다. 그것은 개인 개발 코칭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게슈탈트 접근이 대체로 적합하고 가장 잘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자 4.2에 제시된 도전과 이슈들은 게슈탈트 개인 코칭의 본래 영역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칭 고객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이 움직이게 하며 무엇을 목표로 삼는지를 포함합니다. 이들은 보통 그들이 살고 싶은 이상적인 삶과 실제 생활 속의 불일치를 발견하는 데서 이를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코칭 과정이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코칭에 대해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정서적으로 자기 자신과 연결되고 감정을 더 쉽고 자신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또는 타인과의 연결성을 향상할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관계와 정서적 연결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들이 관계에서 너무 거래적이고 그것을 변화할 때라는 것을 자각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스스로 상당 시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한다는 감각은 수직적 발달을 위한 강력한 신호이고 흔히 문제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진척을 이루지 못하며 이슈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동과 태도에서의 미미한 변화들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좀 더 큰 주제인 변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